취득쇼 할 차례죠? 자, 취득쇼요 321번. 321번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쇼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자요, 취득쇼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취득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항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갑 앞으로 뭐가 되어 있냐?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이 소유자는요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실동에 있는 통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오케이. 무실동에 있는 통인데요. 여기서 을이 지금 뭐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금 그럼 그냥 듣고 계시죠? 네. 오케이. 물권법 321번. 그러니까 그 제법부터인데 그거 하나로 묶으세요. 묶어. 선의취득인데 다음인데? 선의취득 앞인데 앞에. 노노노노노노 이거 앞이라고 이거. 아니네. 321번 없어요? 아, 있어요. 아니 그냥 321번 보고 계시죠? 자, 지금 한단 말이죠. 자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미국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 무실동이죠. 이 의뢰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실동 있는 토지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점유요. 그 다음에 평원 점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연한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하죠. 그럼 여기서 245조 제1항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 이러한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요. 그러면 을이 뭐가 되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이때의 소유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245조 1항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 하냐? 이것을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이것을 뭐냐면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시효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럼요, 남의 토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내 것이 될 수 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는 점유취득시효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부 취득시효로 가는 제도가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남의 토지를 내가 20년간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취득시효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말하고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 시효취득은 뭐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시효취득이라고 하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도 취득시효와 시효취득을 구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구별 없이 그냥 쓰고 있으니까 크게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취득시효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동산과 부동산에서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가 오늘 이러면 점유를 배웠기 때문에 자주 점유 배웠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뭐죠? 평원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죠. 자주 평원 공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면 동산과 부동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산, 부동산으로요. 이렇게요. 여기 보면 부동산에는요, 부동산 이렇게 있고 여기요 동산 이렇게 있죠. 이 부동산은 또 뭐가 있냐면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여기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는요 장기 취득시효가 있고 또는 일반 취득시효 또는 여기요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 장기도요 자주평원 공연.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있어야 되냐? 몇 년 있으면 여기는 20년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평원 공연 그러면 몇 년이냐?
여는요 20년, 10년 이렇게. 동사는요. 우리가 보면 취득시라는 것은 남의 물건인데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등기부는요. 자조,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럼 몇 년이다? 10년이고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단기는요. 자조,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러면 10년이 몇 년으로? 5년 이렇게요. 동산 같은 경우는 따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취득시효다 이렇게. 그냥 구조가 항상 여러분요. 구조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을이다. 항상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을 한번 볼까요? 명의 신탁 보면 이것이 을이단 말이죠. 을이 뭐냐면 신탁자죠. 신탁자. 여기서 갑이죠. 갑이 수탁자죠. 수탁자인데 갑하고 을하고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그럼 명의상 약정을 하면 이 명의상은 유효용, 무효용,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요. 여기 을 앞으로 뭘 한다?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탁자는 뭘 한다? 보통 자기가 이렇게 신탁자는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을 앞으로는 보통 등기만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수탁자가요 뭐라 하냐? 20년이 지나가지고 명의싹을 내가 나한테 명의싹이 났으니까 그 등기 말소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이거 내가 산 건데 이렇게 또 갑자기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하냐? 을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점유했다. 자주점유죠.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그럼 너 나한테 내가 취득시효를 했으니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주장하는 것이냐? 당연히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도 다 법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주장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 있죠. 교회라든가 이런 경우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든요. 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어디 하냐?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약간 다른데요. 이런 등기는 부동산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토지의 일부에 등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니까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유라는 것은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이 3분의 1은 뭐라냐?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 3분의 1을 등기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공유물은 3분의 1만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알죠? 내 앞으로 3분의 1이 등기가 돼 있어. 근데 내가 이 3분의 1의 지분을 취득시하고 싶어. 그러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걸 등기부 취득시효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점유 취득시효를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국유재산이에요. 옛날에는 국유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요.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 뭐죠? 청와대, 서울시청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무형문화재.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다, 동대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거 또 유형이죠. 무형문화재는 뭐죠? 우리 인간문화재 있죠. 이런 인간문화재잖아.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국가재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잡종재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잡종재산을 뭐로 바뀌었냐?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를 못하고 잡종재산은 취득시효를 해요. 만약에 취득시효가 되려면 이 행정재산을 뭐를 해야 되냐? 공용 폐지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죠? 이거란 말이죠.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되는데 내가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일반 재산이 다시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되죠.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리면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국유재산인데 그것이 일반 재산 잡종지란 말이죠. 그것을 내가 20년을 점유를 했어. 그럼 빨리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다시 국가가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빨리 이것이 일반 재산, 잡종재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야 돼.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걸 알면은 이것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행정재산으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은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특히 그러면 취득시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취득시효는 무슨 점이다? 이 자주점유. 이 자주점유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뭐가 된다? 자주점유는 추정되잖아요.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20년간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럼 국가가요, 나는 자주점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상대방이 입장해야 돼요. 판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을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가 뭐냐? 그렇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왜? 지방자치단체 점유자가 나는 자주다, 타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근데 점유취득시효는요, 사실 그림을 많이 그릴 필요가 없이요. 원칙적으로 이제 길게 보면 한 3개, 4개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개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가 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점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는 의리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점유했냐? 80년부터 점유했다. 80년이요. 80년부터요. 이것을 뭐라 하냐? 기산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80년부터 점유하면 언제가 20년이 되죠? 2000년이죠. 그래서 2000년이 딱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2000년이 되면. 내가 그걸 20년을 남의 땅을 점유하는 기간이 2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일단 20년이라고 하는 점유는 사실이잖아요. 20년에 점유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24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장한다 이런 말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그래서 을이 갑에게만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의뢰한 사람 지금은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걸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단 말이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은 의뢰 점유를 할 수 있다, 승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뢰 점유를 승계하니까 이 병은 점유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럼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우리가 방금 점유에서 배웠잖아요. 하자도 승계하는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돼요. 왜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되는 것이냐?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특정인이 특정인.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지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직접 행사는 할 수는 없어요.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누구를?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상실을 했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요. 지금이 여러분 언제죠? 2016년이죠. 2016년. 그러면 2000년에 20년이 돼가지고 지금 2016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죠? 몇 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지나냐? 만약에 오늘이 2016년이죠. 오늘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뭐죠?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다른 말로 여기에서 서울로 이사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몇 년이다? 10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상실한 날 10년이죠. 이 사람이 2000년에 점유를 해가지고 20년이 끝났단 말이죠. 그것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서울로 이사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로 이사 갔다 점유를 상실했죠. 상실한 날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 16년이죠. 10년이 더 지났죠. 그러면 어른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 10년.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걸 뭐냐면 시효 이익의 포기요.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을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의리한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20년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신을 보아하니 그냥 내가 그냥 등기 청구권 포기할게요 이렇게.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시효 이익을 포기하죠? 그럼 언제요? 즉시로 뭐한다? 소멸한다. 즉시 소멸한다. 즉시 소멸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의리 20년에 시효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의리갑한테 뭐를 한다? 의리갑한테 뭐를 해요? 지금 매수 제의 아까 했었잖아요. 뭐죠? 매수를 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20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여러분이 갑. 여러분의 땅을요. 어떤 놈이 20년간 점유했대. 20일 점유해도 열받을 건데요. 20년간 점유했대. 그럼 그건 열이 받는 거 아니죠. 알겠죠? 걔는요 지금요 어디요? 포항제철 용광독소에 집어넣어도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죠. 지금 등기까지 해다 등기.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이 등기가 되냐고. 그럼 어떡한다? 갑도 증인을 더 거짓 증인 진짜 증인 다 되죠. 울도 진짜 증인 가짜 증인 다 되죠. 둘이 이제 법정 공방이 일어나죠. 하루아침에 끝난다? 안 끝나죠. 그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이 울도 1심, 2심, 3심 가면 변호사 다 선임해야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농사 못 짓죠. 농사. 왜요?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해봐. 갑이 가만히 있겠어? 농사를 금지해라. 알겠죠? 경작 금지, 처분, 가처분. 알겠죠? 또 을은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또 쫓아가가지고 또 주청 들고 써야 하죠. 그러면 또 을이 또 폭행죄로 또 고소하죠. 그러면 또 뭐 난리가 나죠 이게 막 이리저리 끝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그냥 갑한테 내가 그냥 변호사 비용 주고 3년 동안 농사 못 지을 거 생각을 하고 그 수익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너 나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왜? 어차피 등기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걸 매수제의라고 하죠. 그럼 이 매수제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일을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아까 이것 좀 우리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20년이 돼가지고 죄송해요. 이 시효 이익을 그러면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하는가? 나 등기 청구하지 않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혼자 화장실 들어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20년이 완성 당시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해야지. 알았죠? 20년 완성 당시.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200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2000년 내가 등기하잖아요.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언제부터 여기서 등기를 하죠?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돼. 이걸 우리한다 소급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인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한다? 80년 점유할 때부터 발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에서 내가요 여기 이 부분에서 누구한테 내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은 것이 있거나 또는요 여기에서 내가 거기다 건물을 신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받은 임대료를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고 건물을 철거할 이유도 없고 이 땅을 돌려줄 이유도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만약에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를 해봐. 또 난리가 나죠. 갑은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데 갑이 을한테요 너 그러면 20년 동안 쓴 거 땅값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 계산이 그냥 되나요? 우리 왜 환율이 변화했잖아요. 다 변했으니까 10년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고 얼마니까 계산 복잡해가지고 청구하. 그럼 뭐 둘이요 이 땅 하나 가지고 하다가 둘이 늙어서 죽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끝내버려. 아무도 말 못하게. 그러니까 등기를 딱 하면 처음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를 봐버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주장할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진짜 자기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이 2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것을요 위조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또 우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그러면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 을한 갑한테는 위조니까 이건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에서는 먼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등기를. 뭐 등기가 앞에 사람이 무효인데 어떻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판례가 뭐라 했냐? 이 을은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A를 대위해서 갑의 등기를 말소를 해. 1번 대위해서 말소를 해.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간다? A 앞으로 넘어간다. 그럼 A 앞에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래. 2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등기를 했을 때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점유는 했으나 등기 청구만 있고, 아직 이 사람이 등기 청구만 있고 아직 미등기야. 을이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아직 을이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20년의 점유 취득서를 완성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권리라고 하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권리. 여기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보면 돼. 매도인인데 이 사람 잔금을 다 받았어. 매도인인데 잔금을 다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다? 매수인인데 뭐를 다 지급해서 잔금을 다 뭐래서 지급을 했어. 지금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만 안 돼 있어? 등기만 안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20년을 완성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을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잔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나한테 이제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해주면 되죠. 왜? 땅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등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상태를 얘기한다. 그런데 아직 미등기 상태를 얘기해서 갑자기요,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있어?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요, 갑이라는 놈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다 받고 나서 갑이 을에게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다시 토지를 인도해달라. 돼, 안 돼? 안 되지. 인도해달라. 돼요? 돈 다 받고 했는데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죠.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토지 인도청, 불법 점유 부당,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이거 다 안 되겠어요? 지금 갑은 을에게 도리어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라는 것은 매도인하고 똑같아. 물건 잔금 받고 물건 다 넘겨줬어. 단지 등기만 지금 안 해줬어. 그러고 나서요, 지금 당장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내 거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213조에 보면 뭐라 나왔냐?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점유 취득서가 완성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을은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 끝났죠? 그래서 한 판이 완전히 끝났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서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여기에서. 여기요, 뭐죠? 95년에. 그런데 만약에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죠?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결국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지금요, 내가 지금 우리 취득시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80년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결국 이 A라고 하는 사람은요,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무슨 취득에 의해서? 원시 취득. 여기서 소급형 원시 취득, 처음부터 취득하죠? 원시 취득에 의해서요, 이 저당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죠?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있던 저당권, 제한물권은 다 소멸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알겠죠? 원시 취득. 알겠죠?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등기죠? 등기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 점유가 이렇게 있죠? 점유가 있는데, 이건 갑이죠? 이건 을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 갑을 뭐라 하냐? 임대인으로서 타주 점유이고 아니 뭐죠? 소유자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타주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못해. 그런데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는 말의 뜻이 뭐다? 이 을은 지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그러면 자주점이 이 사람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의 1순위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죠. 갑이요, 을의 시효 완성. 을이 시효 완성을 했다는 사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20년이죠? 이게 20년이 됐단 말이죠. 20년이 딱 됐단 말이죠. 20년이 됐는데요. 갑이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주면 자기 땅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 사람이요. 이 갑이 이걸 잽싸게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알고서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그 사실을 모르고 병한테 처분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봐봐.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이제는 누구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 등기를 해줘야지. 의무로 이행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처분하죠. 우린 이것을 배임죄, 배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임행위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다른 말로 불법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무슨 말은 있을 수 있다? 불법 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모르고 병한테 모르고 그럼 불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모르고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르고 불법 행위가 아니다. 알고 불법 행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하고는 불법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채무 불이행은 있을 수가 없다. 왜 모르고 처벌하면 불법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의뢰한 사람이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갑은 당연히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누가요?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요. 이 채권이라서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이러면 대항력이 뭐가 대항력이죠? 대항력에서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죠. 그런데 을은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오직 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딱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예요. 여기서 방금요. 을이 알고서 병한테 처분하면 배임행위로서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병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데서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이 병이 알든 모르든 이 병 앞으로 뭐가 있으면 등기가 있으면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왜 알든 모르든이냐? 이게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뭐죠? 병은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뭐가 있죠? 등기 청구권.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병은 갑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갑에 대해서 20년이 돼가지고 등기 청구권이 있죠. 둘 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가 우선한다? 누가? 모든 채권자는 뭐한다? 평등하다. 평등.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을이 먼저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병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돈을 빌려줬어? 을이 빌려줬어. 그러면 순서가 누가 빨라? 여러분요, 아무리 을이 먼저 빌려줬어도 채권은 등기처럼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특징과 특징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기는 갑을병 이렇게 그려놨어도 실제로는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을병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더 빠르다 늦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없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니까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니까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선행, 먼저 가서 받아온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20년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는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병은 또 갑에게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병도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채권이고, 둘 다 똑같은 채권이고, 을이 먼저라고 해가지고 병이 꼭 등기를 받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병이 늦게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니까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오면 병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데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다시 몇 년? 20년이 있어야 돼. 다시 20년이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2차의 취득시효다. 몇 차?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2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병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어떤 이유로, 즉 갑하고 병이요, 을이 20년이 완성을 하니까 갑하고 병하고 둘이 짰어. 짜가지고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뭘 한다? 복귀를 하겠죠. 복귀.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은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요, 그림은요, 여기서 그림을 다 보면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 점유죠. 점유가 지금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몇 년이 흐른다? 20년이죠. 17년이 된 거예요. 여기는 봐봐, 20년이 돼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을은요, 남은 기간 3년이 되면 20년이죠. 20년이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을 또 흘러가야 되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봐봐, 만약에 을이라고 하면 을이 짱구로 굴리죠. 짱구를. 원래는 이 사람이 80년에 점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병에서 넘어가죠. 병 앞으로. 다시 그러면 20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냐? 나 80년이 아니고 그냥 나 83년을 할래.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죠. 그럼 83년을 하면은 그럼 몇 년밖에 안 지났어? 17년밖에 안 지났죠. 그러면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돼? 3년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80년부터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다음에 20년이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안에만 을을 쫓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을이 태도로 바뀌어서 나 83년부터 점유한 걸로 할래. 그래 버리거든요. 17년밖에 안 됐죠. 그럼 몇 년만 있으면요? 3년만 있으면 이 을이요, 갑한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병이 이기예요, 손해요?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산점이라고. 기산점.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이 기산점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이런 봐봐, 여기요, 8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해서 몇 년이죠? 36년이죠. 36년을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6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36년이 있어도 등기를 청구하지만 20년만 돼도 등기를 청구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나는 80년이 아니고 나 그냥 96년에 점유한 걸 할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소유자의 변동이 동일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20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36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해줘.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 다른 말로 이해 관계인이 있다, 그럴 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 이러면요, 취득시효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이러면요, 아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대상청구권 이렇게요. 자, 대상청구권 있죠? 이렇게.
대상청구는 이렇게 등기죠. 등기가 있고 등기가 갑이죠. 여기 점유죠. 점유는요 여기 을이죠. 알겠죠? 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20년에서 20년, 20년에서 20년, 20년이 돼가지고요. 을이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 20년. 1번요. 1번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20년. 그랬더니 갑의 갑. 그랬더니 이 갑의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이 돼. 수용이 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수용이 됐다는 것은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3번 수용보상금이 나와. 수용보상금. 이것을 뭐냐? 대상이라고 얘기해. 대상. 이 수용보상금을 을이요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반환.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대상 청구권은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대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요 민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천천히 가장 자세하게 치시오를 설명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뭐가 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다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다 들었죠? 들은 거 지금부터 정리해야지 지문이 풀릴 거 아니에요. 자 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대상 청구권 먼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그래야 대상 청구권을 행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알겠죠? 두 번째. 여기서는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봐봐. 이쪽은 점유만 다 지금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 점유만 쫙 점유만. 여기는 등기만 쫙 한꺼번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버려. 그럼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적극가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20년이 됐으면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이 사람 소유권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이. 그래서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왜? 을은 채권만 가지고 있고 이 병은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니까 20년이 완성이 됐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다시 등기가 다시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러면 다시 청구할 수가 있다. 넘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이 흘러야 된다.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 몇 년만 기다린다? 3년만 기다렸다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행이란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무슨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점유죠? 20년이 됐죠?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등기 청구권. 이것은 채권이고 특정인 을이 갑에 대해서만 등기를 청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언제? 즉시로 소멸시효가 먼저 등기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고 만약에 매수 제의를 했다. 매수 제의. 그렇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타주 점유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0년이 됐다. 그럼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한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토지의 인도 청구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점유축이 처음 완성됐죠? 그럼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를 승계한단 말이죠. 우리가 점유를 승계하면 어떻게 되죠? 점유를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점유의 승계로 인한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등기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이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하고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정한 권리자를 뭐라 하여? 대위하여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취득쇼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요 몇 번? 321번을 보세요.
자, 320을 보면 1번 국유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일반 재산이 무슨 재산이 되면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 무슨 재산? 행정재산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서 명의 수탁자가 점유한 경우, 명의 322번을 보고 있어. 322번. 명의 수탁자가 점유한 경우 이렇게. 자, 그다음에 323번은요. 자연인이나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324번은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소유의 의사 가로묻고 추정되죠. 추정.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25번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알겠죠?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타주점유죠.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여 점유자의 시효 취득의 성립을 뭐하는 자? 부정한.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가로묻고 이퀄 상대방이란 말이죠.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입증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26번은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매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금에 관한 견해 차이로 매매가 실패했죠. 점유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라고 다르죠? 우리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매수를 제했다. 완성 사실을 알고 매수를 제했다. 그러면 시효이익의 뭐다? 포기다. 이런 말. 시효이익의 매수를 제했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요 327번은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저기는요. 계속 즉 갑으로 계속 돼 있죠.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럼 어때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없다. 328번은요.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밑에 329번하고 그냥 할게요.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 그러면 기산점을 몇 년으로? 20년 이상만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봐봐. 지금 여러분요. 그 328번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죠. 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아야 되면 이게 이제 상호 명의상인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알겠죠? 뇌를 활성화시키고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요 굳이 뭐 크게 시험이요 다른 시험 문제 지문에 대해서 그렇게 지문의 출제 빈도가 높아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가 뭐예요? 이 토지가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겠죠? 등기부가 1번 갑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요 갑이요 토지를 분할을 해. 자기가요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그리고 토지 분양 이런 혹시 그 뭐죠? LH 공사에서 토지 분양한다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토지를 분양해. 자기가 이렇게 아예 그냥 토지를 이렇게 잘라놓고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럼 토지가 지금 몇 개 생겼죠? 분할하니까 토지가 2개 생겼죠? 그럼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를 2개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만 쓰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갑한테 분양을 했고 이건 을한테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가 하나다 보니까요. 1번은요 갑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 이렇게 여기가 비춰서 B네요. 여기가 A네요. A는 3분의 1, B는 3분의 2 이렇게 뭐랬냐? 공유로 등기한 거예요. 공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여기에서 토지가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A하고 B를 뭐라죠? A하고 B는 전혀 분할되어 있는 따로따로 땅을 산 거죠. 각자가 땅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죠? A는 여기 3억 2천을 샀고 여기 B는요. 여기는 1억 9천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어떻게 되면 각자 소유, 각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 소유라고 얘기해.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지금 뭐처럼 돼 있죠? 등기부에는 공유처럼 돼 있죠. 공동 소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호 명의 신탁. 그러면 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서로가 등기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토지가 이러면 토지가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요. 토지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가외 땅이고 여기는 실제로 의뢰 땅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토지의 3분의 2는 갑, 3분의 1은 을 이 말이죠. 여기 이 토지의 3분의 1은 비을 뭐죠?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 A하고요 B네요. 죄송해요. 여기요 이 땅 뭐냐? 이 땅은 뭐냐면 3분의 2, 3분의 1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3분의 2는 A 것이고 여기 A는 B한테요. B한테는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요 3분의 1이 B 땅이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누구 것이다? A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요 A는 B한테, B는 A한테 등기를 명의 신탁하는 것과 비슷해. 명의신탁. 그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이 땅 전부를 자기한테 등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 집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럼 어떡하냐? A한테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분 이전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이놈 좀 어렵네. 그러면요 넘어가도 돼.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328번 한번 보시면요 328번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갑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된 경우 완성이 됐죠? 그런 경우요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지분 뭐죠? 다른 그에 따른 소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뭐한다? 진다. 다 같이 한다면 얼마요? 갑은 A는 3분의 2, 을은 B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완성되기 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